그러면 토론 마지막 토론자로서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잠깐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경희대학교 김우영 교수님, 네, 제가 대신 소개드리고요. 우리 김 교수님 5분 정도 네. 예, 토론 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카메라만 되면 이상하게 머리가 갑자기 백지장처럼 이렇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여기 제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갑자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히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년, 300년 된 그 유럽의 유수한 그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기업들의 그 고용 규모라든가 매출액은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수조 원, 뭐 20조, 30조 원이 됩니다. 이게 협동조합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소위 이제 정부 이제 합 자료를 보면은 소위 우리나라에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모범 사례가 뭐 한 200명 고용, 300명 고용 이렇게 하면은 아주 모범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차가 사실은 저희가 00년부터 이제 관련 법을 이제 정비하면서 뭐 07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역사가 사실은 뭐 20년도 안 되거든요. 그 단기간 안에 지금 벌써 우리 그 사회적 기업의 그 발전 단계를 벌써 도입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장기, 성숙기를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년 도입된 지 2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성숙기로 왔다는 겁니다. 성숙기로 왔는데 그러면 어떤 성과를 이뤘느냐, 어느 현황이냐라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도 사실은 도입 단계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고용 인원이 겨우 200명인데 예를 들어 장애인, 비장애인은 한 50명 되고요. 그게 가장 최고의 우수 모범 사례이면서 또 그 뭐 매출액은 또 그 얼마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뭐 10조, 20조가 넘는 매출액을 가진 협동조합과 비교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성숙됐고 이미 성숙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정부는 이제 뒤로 물러나고 이제 민간 주도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부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직 반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냐면 아직은 저희가 태동기 때부터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동기 때부터 정부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민간 주도로 좀 많이 결성을 해서 민 주도로 많이 해라. 제가 한 예로 예를 들어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물류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 관이 이제 주도했던 건 뭐냐면 물류 창고를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물건을 팔고 물건을 식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고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텐데 건물만 딸랑 지어주고 나서 자 알아서 운영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라.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이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년, 10년 이게 거의 답보 상태를 가는 겁니다.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동두천에 있는 이 협동조합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 사회적 경제 이 기업이라는 게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도 많이 이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어떤 경제에 있어서 어떤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을 저희가 인정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학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결국은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나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 안에 5년 안에 뭐 어떤 인건비 같은 걸 지원해주고 끊었을 때 그 뒤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즉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비단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제 돌고 있고 그리고 최장 보통 3년 정도 뭐 길어야 뭐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자발적으로 살아가라 이제 이런 뜻인데 저는 좀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업종별로 저희가 그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10년, 뭐 20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사회적 기업들의 생명력도 더 길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합원들의 또 어떤 강한 응징력도 더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전 세계적으로나 뭐 저희 정부만 보더라도 사실은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논의할 때는 다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제 사회적 요소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간접비보다는 직접 지원을 좀 많이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사업도 좀 더 강화하고요. 더 최장으로 지원 5년, 10년 지원을 하고요. 또 사업비, 뭐 사회보험료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입니다. 금융보험 쪽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꽉 틀어막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활로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적 경제적 기업들이 예를 들어 자금을 융자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고요. 또 그래서 체계적인 금융 지원도 매우 미흡한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한테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연히 수원시는 뭐 더 직접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간 지원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지원을 하고 홍보, 인력 양성 등의 어떤 다양한 지원 정책의 추진이 좀 필요하고요. 같이 뭐 수원시 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뭐 이런 이름으로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수원시 인구가 뭐 100만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론 재정 자립도는 제가 찾아보니까 4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원시 어떤 사회경제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사회경제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좀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떤 양질의 어떤 고용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어떤 안정망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원시는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좀 지원할 때 기존의 어떤 조합원들의 형태에 얽매여서 지원하지 말고요. 좀 융복합 또 기존 사회 경제 기업들의 어떤 형태를 뛰어넘는 매우 고도화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중복 지원이 이루어질지언정 물론 중앙정부 혹은 뭐 지자체, 기초단체 그럴지언정 뭐 지금도 저희 정부 재난지원기금도 지금 중복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발생하더라도 또 이러한 형태의 어떤 지원은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건실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또 확실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또 이를 위해서 또 연구 영역 또 발주를 해가지고요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과의 어떤 연계 추진 또 즉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 재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비쳤을 때 다 까먹었다고 하셨는데 제일 길게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뭐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